V1은 과연 누구입니까?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 일대를 찾아 119 구조대와 경찰관 등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김 여사가 경청, 조치, 개선 같은 단어를 쓰는 모습은 마치 자신을 통치자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용산에 V1과 V2가 있다는 얘기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말하는 사람마다 V1이 누구인지 의견이 분분했는데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들과 보도를 보니 V1이 누구인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김건희 여사는 이 정권에 있어서 성역 중의 성역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물론이고 검찰도 윤석열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 더 열중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진행되지도 않았고 명품백 수수 사건은 황제 조사에 이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열어 면죄부를 줬습니다. 멀쩡한 고속도로가 뜬금없이 김 여사 일가 땅 인근으로 휘어도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제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도 나왔습니다. 하루하루 초대형 범죄 의혹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김건희라는 이름 석자는 불공정과 국정농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최순실보다 더한 국정농단이라는 국민의 분노가 폭발일보 직전입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들어 실종된 공정과 상식, 정의를 회복하는 조치입니다. 세상이 공정하다고 여기는 국민이 많아져야 사회적 갈등도 줄어들게 됩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으로 각종 범죄 의혹과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고 실종된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갈라치기 선동병이 또 도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민주평통 행사에서 우리 사회에 반대한민국 세력이 존재한다면서 이 세력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을 통합해야 할 대통령이 걸핏하면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친일 매국 행태로 국민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암약하고 있다고 하더니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이 점점 더 커지니까 이번엔 반대한민국 세력이랍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그 많은 세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암약하고 있길래 잡지도 않고 말로만 떠들고 계신 겁니까? 혹세무민, 즉 세상 사람들을 속여 정신을 홀리고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뜻입니다. 3년 가까이 반복되는 무능과 실정을 대통령 부부 합작으로 빚은 온갖 국정농단 의혹을 세치효로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커다란 착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당찮은 혹세무민을 당장 멈추십시오. 정작 반국가 세력 또는 반대한민국 세력이라고 불릴 만한 세력은 대통령 가까이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담은 헌법을 부정하며 역사를 왜곡하는 자가 누구인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또 한동훈 대표가 여야 의정 협의체를 놓고 언론 플레이를 세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은 일부 의료단체가 협의체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우리 민주당에 추석 전에 여야 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표성이 있는 의료단체의 참여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야당을 끌어들여서 중재자 한동훈을 명절 밥상에 올려놓고 싶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료계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우리 민주당을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듭니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이미지 정치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화와 타협을 이끌 근본 대책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당장 이틀 후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국민의 불안은 점점 커지는데 정부 여당은 엉뚱한 대책으로 혼란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한시적으로 응급실 진찰료를 3배 반 이상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근본 대책이 아닙니다. 또 여야 의정협의체를 환영한다고 하더니 3년간 의대 교수 1000명을 늘린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렇게 상대방인 의료계를 자극하는 대책만 내놓는데 의료계가 협상 테이블에 나와 앉겠습니까? 대통령이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께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 장관과 차관의 경질과 문책도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의료대란 해소 대책의 핵심은 의료 현장을 떠난 의사들이 다시 복귀하는 것입니다. 명실상부한 의료계 대표의 참여가 없는 식물협의체 발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엇을 위한 협의체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계에도 호소합니다. 모든 의제를 열어놓고 협의를 시작합시다. 국민과 환자의 피해를 보면서 가장 힘들어할 사람도 의사들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위해 의료계도 결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정부도 협상의 상대를 자극하는 땜질 처방과 방관자적 태도로 일관하지 말고 여야 의정이 머리를 맞댈 여건부터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의장께서 여야 의정협의체 가동에 집중해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어제 법사위에서 통과된 3개의 법,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지역화폐 지원법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 하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하려고 하시는 국회의장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여야 의정협의체와 국회 입법을 연계하신 것은 참으로 뜻밖입니다. 각각 별개의 프로세스로 진행될 사안 아닙니까? 여야 의정협의체는 국회 본회의의 논의나 의결을 요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당과 의료계 또 정부가 서로 입장을 조율해서 성사시킬 일 아닙니까? 입법은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해야 될 일입니다. 전혀 별개의 절차, 별개의 프로세스로 진행될 일인데 이것을 한데 묶어가지고 입법을 보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저로서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 여야 간의 대립과 갈등을 우려하시는 거라면 지역화폐 지원법만이라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정치활동을 해오신 의장 아니십니까?
간곡한 심정으로 건의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굴종 외교의 청구서가 참담합니다.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때 약속한 노동자 추도식은 오리무중입니다. 당초 일본은 7월이나 8월 중에 추도식을 개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9월 중순이 되도록 협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 9월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도광산 전시관의 안내책자에 우리 한국인을 비하하는 내용이 담겼다라고 하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본의 시민단체가 만들었던 자료가 배치되어 있는 거다,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도 불참하고 일본 총리의 2인 파티를 열어주더니 총리부터 장관까지 대정부 질문에서도 대놓고 일본을 옹호합니다. 또 정부가 신압으로 독도 지우기에 나서니 해외에서도 독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하철역과 전쟁기념관에서 조형물이 사라지고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에서는 독도 영상관도 철거되었습니다. 올해 1월까지 독도를 우리 영토로 표기했던 미국 기업 스페이스X는 최근 독도를 삭제했습니다. 심한해연 소속 섬마을 기초자치단체는 14년 만에 다케시마 영유권 확립운동 집회를 11월에 개최할 거라고 합니다. 참으로 참담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한일관계 개선의 효과를 몸소 체감할 수 있게 하라 이렇게 지시하더니 독도 지우기를 우리 국민이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필두로 국민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켜낼 것입니다. 지난 28일 당론으로 채택한 헌법 부정 및 역사 왜곡 행위자 공직 임용 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성준 원내수석 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명품백 수수와 최혜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덮어두고 숨기려 해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사건을 은폐하는 것은 사건 그 자체보다 더 나쁘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상식적인 얘기지만 윤석열 정권은 이런 나쁜 행태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논란도 사건 그 자체보다 그걸 은폐하려는 시도가 더 논란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마찬가지고 명품백 수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혜병 사망 사건은 정권이 나서서 시작부터 끝까지 사건을 은폐하려고 권력을 남용한 전형입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진실은 장막 뒤에 가려져 있지만 국민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권력이 힘으로 누르고 숨기려 아무리 애를 써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권불 10년 화무 11일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영원할 것처럼 권력의 칼을 휘두르지만 결국 그 칼도 무뎌지고 힘도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입니다. 정의를 바로 세워야 대한민국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추석 명절입니다. 경제는 어렵고 나라는 어지럽지만 누군가는 옳은 길을 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보고 똑바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천준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주요 정책 대부분은 이미 민주당의 지난 총선 공약이자 당 차원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내용들입니다. 대법 등록 요건 상향, 불법 대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그리고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하는 안입니다. 저를 포함해 여러 민주당 의원님들이 대표 발의한 바 있고 민주당 중점 법안으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라도 큰 틀에서 진전된 정책 방향을 발표한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다른 한편에서 오히려 불법 사채를 조장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 대출 규모를 크게 줄인 것입니다. 대출 규모를 줄인 만큼 국민은 불법 사채 시장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의 공급 목표가 대폭 삭감된 것입니다.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은 불법 사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 대출입니다. 신용등급 하위 10% 이하에 해당하며 다른 창구로는 대출받기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2,800억 원을 공급했는데 내년에는 1,700억 원만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현실과 거꾸로 가는 예산 편성입니다. 불경기와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민의 대출 수요가 늘고 빌린 돈을 상환하지 못해 정부가 대신 상환하는 대위 변제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 사업의 보증 예산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해버렸습니다.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대출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서민 금융을 줄이면서 불법 사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불법 사채 근절을 외치면서 정작 서민의 급전 수요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윤석열 정부에 촉구합니다. 불법 사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서민금융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서민금융 지원 예산 확대 방안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발표한 대책 역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당은 법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 일정 조율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국회에서 신속한 법안 처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